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김영 편입에서 연구의학 수학을 맡고 있는 오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2025년도 1년 커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프로필 좀 소개를 드릴 겁니다. 제 프로필은 이제 제가 고려대학교 수학과 박사 학위를 졸업을 했고요. 응용수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에서 조교수로, 전임 교수로 이렇게 한 8년 정도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사학연금 포기하고 이제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연구대 합격생이 가장 많고요. 추천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최종 합격자들을 보시면 지금 최근에 한 6년 동안 보면 한 657명 제가 최종 합격을 했는데요. 물론 이 인원수는 정확하게 뭐 한 달 듣고 모의고사 듣고 이런 친구들을 합격자 여기 넣지 않고요. 합격자들은 반드시 이제 3개월 이상 제가 한 명 한 명 아이디를 다 따가지고 3개월 이상 들었던 친구들을 다 모은 겁니다. 그래서 6년 동안 657명이 최종 연구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자, 연세대나 고려대학교는 이제 재작년, 작년 실제 합격자 인원수를 한번 보여드리는데 작년만 보죠. 아직 올해는 발표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모릅니다.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제가 현장의 분위기를 보니까요. 2023년도 이제 고려대학교 합격한 친구가 총 92명, 그 다음에 연세대가 총 85명입니다. 강남의 현장에서 합격한 친구가 94명 정도 합격했습니다. 강남에서만 최종 합격한 친구가 파이널에서 공부했던 친구들이. 그리고 신촌에서도 한 60몇 명 정도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인강생들이 소개를 해줘서 이 정도인데 실제로 합격생은 더 많습니다. 사실은요. 이거는 합격증을 다 받고 전화번호 받은 그런 친구들의 인원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합격한 친구들은 또 여기에 제가 인원수를 또 넣어놨고요. 동시에 합격한 친구들이 이러합니다. 합격자 파티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적대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거고요. 한쪽은 이제 고대, 한쪽은 연세대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경합을 벌이는 그런 어떤 파티를 진행을 했습니다. 보답을 받을 만하죠. 그리고 연구대라는 건 뭐 사실 뭐 소위 말하는 뭐 스카이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살아가면서 보통 대부분 학생들도 그러하고 대부분 학생들이 그러는데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방어할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 하나가 제가 재작년에 합격했던 친구 하나가 전문대였고 이 친구는 안경 전공을 했어요. 이 친구가 이제 그 강남에서 알바하다가 중앙대 까티를 보고 야, 나 중앙대 가면 너무 부러워 이렇게 했는데 연구대 한번 해볼까 했다가 연구대 했다가 연구대를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공학과 합격을 했는데 대단하죠. 그래서 자기가 어디 가서 이제 학생증을 만들 때 이렇게 학생증 볼 때 은행에서 이렇게 학생증 만들 때 보니까 이 학생이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해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반론 나 연세대생입니다 고대생입니다 하지 않았는데 시선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물론 시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취업할 때도요, 다 좋은데 괜찮은데 다들 리더 역할을 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발판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 단계 이제 그러면 연세대나 고려대학교는 출제 범위가 어떠하냐? 물론 이제 연세대는 이제 캘큘러스, 스튜어트 캘큘러스라고 합니다. 물론 이 연세대에서 스튜어트 캘큘러스, 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는 선행대수학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랭 선행대수학이 출제가 되지만 고대는 선행대수학이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세대는 또 특이하게 캘큘러스하고 선행대수학이 나오지만 또 공학수학도 출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학수학 전체가 나오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일부분, 아주 일부분의 내용이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분 방정식이나 그 다음에 연립 방정식 정도가 출제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이 캘큘러스는 일반 상위권 서성안이나 나머지 여타 학교들의 편입수학이나 범주는 똑같습니다. 개념적인 건요. 개념은 다르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어떤 범주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합격과 불합격이 크게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연고대와 서성안이나 이런 데는 사실은 같이 동시에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하면 전공도 있고요. 편입 영어도 있고 공인 영어도 있고 그것도 언제 다 할 겁니까? 그래서 집중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에서 집중했던 친구들이 거의 다 합격합니다. 그런 친구들이 거의 95% 이상입니다. 실제 연세대에서 뽑는 인원수의 95% 이상이 최종 그렇게 합격하는데 그들 대부분 보면 올인합니다. 올인했다가 나중에 이제 뭐 나머지 학교 서성안이나 이런 데들도 시험 치고요. 그래서 동시에 합격해오고 이렇게 하는 거지 뭐 나는 뭐 여기 다 해서 뭐 다 합격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일반 편입에서도 서성안을 준비하던 친구들이 나 거기에 올인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연구대도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봐야지 그 어떤 문제 유형도 스타일이 다릅니다. 문제 자체가.
자, 그럼 이제 연세대나 고려대학교에서 시험 문제 나온 걸 보면요. 일단 올해는 또 문제가 또 바뀌었습니다. 연세대는 1년 만에 또 교수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수학과하고 비수학과로 구분됐고요. 수학과는 19문제 출제됐고 비수학과는 17문제 출제됐습니다. 객관식과 단답형 서술형이 나왔고요. 어떤 경우는 이제 전부 다 올 서술로 나옵니다. 교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거 전년도에는 14문제가 출제됐고요. 그리고 문제 퀄리티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거의 웬만한 서술을 해야 돼서 서술 부분에서 결판을 났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서술 문제가 별로 안 나왔죠. 2문제밖에 안 나왔습니다. 올해만 보고 야, 이제 연고대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또 교수가 바뀌면서 또 유형이 완전히 또 바뀔 수 있어요. 그건 매년 바뀝니다. 누가 교수가 내느냐에 따라서 성향도 다르고요. 그리고 아마 이렇게 문제를 많이 한번 이렇게 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또 다시 안 내고 또 다른 교수가 냅니다. 그럼 이제 또 갑자기 올 전부 다 서술형 문제로 내버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비를 할 때 올바르게 대비를 해야지 그냥 단편적인 공식 몇 개 외워서 대비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연구대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일반수, 다변수가 출제가 됐고요. 서현대 수학이 출제됐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연세대는 공학 수학의 일부분이 출제가 됩니다. 근데 그 출제되는 분인데 올해는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 올해 출제 안 됐으니까 올해 그러면 공학 수학 안 할래? 아니죠. 연세대는 아까 말했듯이 공학 수학 관련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일개 미분 방정식, 열린 미분 방정식 뭐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대비를 해둬야 합니다.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올해도 진행을 할 겁니다. 올해 안 나왔다고 작년에 안 나왔다고 올해 안 한다. 이거 위험하죠. 그런 거 안 합니다. 정확하게 해야 되고 고대는 이제 수학과 비수학과 10문제로 출제가 되고요. 시험 문제가 상당히 난이도가 뭐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점자 많고요. 그리고 90점, 80점대 많습니다. 좀 못 봤다면 한 70점대. 물론 성적이 그보다 더 낮은 친구들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현장에서 파이널 잘 했던 괜찮게 가져갔던 친구들 성적이 거의 만점자 많아요. 연세대 같은 경우도 성적이 상당히 퀄리티가 높습니다. 올해는요. 올해는 뭐 현장에서 80점대, 70점대 많아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일변수가 많고요. 고대가 일변수가 많고 다변수가 2문제밖에 없어서 퀄리티가 좀 떨어졌다고 보셔야 됩니다. 고대도 한 2, 3년 전에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매우 낮았는데 올해는 뭐 재작 한 2개년 동안은 문제가 쉽게 나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험 문제는 난이도는 얼마든지 또 높아갈 수도 있고요. 수학과와 비수학과가 서술형 문제가 꼭 나왔는데 이번에는 수학과만 서술형 문제가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1년 동안 어떻게 우리가 쿼리를 따서 학습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월 달에는 우리가 기초과정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설명드린 게 작년 과정에서는 제가 뭐 리얼런 과정, 커넥팅 과정, 티피컬 과정, 뭐 파이널 막 이렇게 해서 이름을 갖다 붙였는데 학생들이 그게 불편하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눈에 보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총 4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괜히 복잡하게 이름 갖다 붙일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1단계 개념 잡는 거, 2단계 문제풀이, 3단계 고난이도 문제풀이, 4단계 파이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0.5단계는 1단계로 들어가기 전이죠. 그래서 0.5단계는 기초 과정입니다. 기초 과정은 이제 내가 수학을 좀 한 지 오래됐다. 아니면 군대를 좀 갔다 와서 수학의 감을 좀 잃었다. 수능을 한 지가 좀 지났다. 한 1, 2년 지났다. 이런다면 기초 과정을 하되 대학 수학에서 내가 미적분학을 어느 정도 학습을 했다. 이런다면 굳이 기초 과정을 하실 필요 없이 바로 1단계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단계만 노리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준비하겠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물론 1, 2월 달을 하고 3, 4월 달을 하면 그만큼 내용이 부드럽습니다. 편하게 받아들이십니다. 근데 갑자기 딱 3월 달에 내용 들어가면 기초 수학이나 뭐 이런 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감이 좀 없는 상태에서 오면 좀 처음에는 버벅거리면서 학습하겠죠. 그래도 결국은 따라갑니다. 그래서 일반수와 아까도 말했듯이 연세대는 뭐 미분 방정식의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연립 방식까지 나오니까 시험 문제 출제되니까 그 범주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서 제가 일반수 공학 수학이라고 이름을 좀 갖다 붙였는데 일반수 연세대에서 필요한 공학 수학을 진행을 합니다. 일변수, 다변수 과정이 5, 6월 달에 그래서 개념 과정이 끝납니다. 이때. 그래서 이때 개념을 잡을 때는 뭐 연고대 문제를 푸는 건 아니고요. 물론 연고대 문제들 중에 뭐 개념을 잡는 도움이 되는 문제들과 이제 최종 이제 최상위권 뭐 보통 서성한이나 이런 뭐 그다음에 의학대 제가 의학대 전문이니까 의학대 기출 문제들을 통해서 한 5개년치에서 7개년치 기출 문제들을 집어넣어서 총 연습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습 문제도 체간에 뭐 거의 한 80문제에서 100문제 정도 연습 문제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으니까 충분히 각 장마다 그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연습을 하기가 좋을 겁니다. 문제도 많아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되고 실제로 연고대만 집중적으로 문제만 풀겠다 이런다면
이제 7, 8월 달부터 6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이때는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최상 고난이도, 고급 난이도 킬러 문제들이 이제 여기 9, 10월 달에 진행되는데요. 사실 7, 8월 달은 고대 문제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9, 10월 달에는 연세대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7, 8월 달에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크래쉬 과정, 그래서 중간에 또 뭐 1단계 안 한 친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2단계는 들어가야 되겠고, 이런 중간 단계에 있는 친구들을 위한 올인원 크래쉬 과정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5라고 했죠. 2단계 가기 애매하고 1단계는 좀 넘어가고 싶고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파이널은 4단계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선대 수학은 3, 4월 달에 기초 선대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4월 달에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진행하면 되니까 뭐 양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기초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1단계에 들어가면 기본, 그 다음에 2단계 들어가서 심화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문제풀이랑 같이 합쳐져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9, 10월 달에 들어가면 이제 어느 정도 문제가 연습이 됐다면 실제로 연세대나 고려대학교에서 나왔던 전체 문제, 그래서 기출 싹쓸이 문제풀이라고 했어요. 연세대 고려대학교 기출문제 전체를 이제 학습하게 또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상위 고난이도 문제를 풀면서 또 실제 기출됐던 문제를 같이 병행하면서요, 그런 감을 익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고대를 대비하던 친구들이 이제 서성한을 또 같이 대비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공학 수학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라플라스나 뭐 라플라스 정도까지 이제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끔, 그 학교들이 이제 서성한이나 이런 게 나오는데 라플라스까지 나온다고 하지만 해봤자 한 두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범주까지 이제 특강으로 해서요, 최신 기출 문제 싹 다 모아가지고 개념 간단하게 설명해서요, 연고대를 준비하던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또 특강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상경계열이 또 많이 뽑아서 이제 통계학을 이제 다시 업로드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올인원 이렇게 진행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무료 특강도 많이 있습니다. 자소서나 학계서, 그리고 참고하시라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또 필요한 거, 선생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해를 좀 더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을 주시면 제가 강좌에서 무료 강좌로 해서 촬영을 해서요, 길게는 안 하고 한 두 강좌로 해서 이렇게 학생들의 도움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식집이나 이런 것들은 무료로 이렇게 촬영돼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의학대 대비해서 커리큘럼을 보시면, 의학대는 총 뭐 건대, 수의대, 아주대, 의대, 약대 있습니다. 인제대, 의대 있고요. 인하대, 의대 있습니다. 건대는 의대가, 수의대가 이번에는 좀 적게 뽑아요. 한 명밖에 안 뽑아가요. 근데 여기는 이제 미적분합 범주만 출제가 됩니다. 미적분합 범주니까 기초과정, 일변수 과정, 다변수 과정 요거 학습하시면 됩니다. 선대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아주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의대, 약대 둘 다 마찬가지로 미적 기초, 그 다음에 일변수, 다변수 이까지 학습을 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의대 패스, 올인 패스에 이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학습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인제의대는 이제 고등수학과 기초수학입니다. 그래서 인제의대는 대학 수학이 아닙니다. 그냥 고등수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과정을 한번 들으시고, 간단하게 기초과정을 들고 그냥 약간 상기시킨 다음에 실제로 인제대에서 치러졌던 기출문제를 한 10년치 기출문제를 풀면 충분히 100% 다 준비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하대 의대는 이번에 한 4명을 뽑았는데, 인하대는 미적분학하고 미분방정식, 선행대 수학이 출제가 골고루 다 나오죠. 그렇지만 이제 사실 미분방정식, 선대 다 나온다고 하지만 미분방정식도 기본적인 문제만 나옵니다. 그게 한 3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진행됐던 내용과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면서 제가 개념을 또 소개를 해드리니까 그 개정을 통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행대 수학도 아까도 말했듯이 심화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기본이면 충분하게 여기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주까지 해서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준비할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뭐 작년에 뭐 일반적인 어떤 뭐 문제 한두 문제만 보고 이렇게 확인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문제들을 다 대비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학습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을 위해서 제가 학습 방향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이론을 첫 번째 탑을 잘 쌓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문제풀이를 갖다 올려야지, 이론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 거기다 문제만 막 갖다 올린다고 해서 그거 되겠습니까? 그거는 금방 무너집니다. 그리고 연고대 문제들은요, 교수들이 일반 편입과 다르게, 일반 편입은 뭐 한 5개년치만 풀면 거의 적중이 80% 이상이 됩니다. 거의 적중은 뭐 쉬워요. 근데 연고대 문제는 교수들이 전부 다 문제를 만들어내고 교수 성향에 따라서 매번 달라져요. 그래서
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이해해야 되죠. 그리고 내가 추론하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암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뭐 필요한 거는 외우라고 합니다만, 그래서 문제 배양을 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컴팩트하게 우리가 수업이 진행됩니다. 쓸데없는 뭐 괜히 쓸데없이 수학과처럼 막 엄청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실제 기출문제를 적극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특강을 통해서 학습 능력을 키우니까요. 풍부한 자료도 있고 학습 조교도 있으니까 같이 학습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슬로건을 파지티브 싱킹,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올해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고 올해 좋은 결과 오태훈과 함께 해서요. 올해 좋은 학습이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합격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구대는 자기 자신을 증명할 필요도 없고 방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는 평생 그러할 겁니다. 저와 함께 하시죠. 감사합니다.